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의 비극이었죠. 6.25 전쟁의 참상을 잠시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벌써 70년 전입니다. 남북한 체제 전쟁이었지만 정작 좌우의 치열한 이념 대립으로 산천 곳곳이 더 아프게 찢긴 전라북도. 계속 금기어처럼 묻어둔다면 화해와 평화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대로 교훈 없는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 전쟁의 역사, 오늘 특별 기획으로 돌아봅니다. 꼭 70년 전의 전쟁, 전라북도에서는 어땠을까요?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려한 산세로 이름난 남원 지리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이 숨어들면서 고통과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빨치산은 한국전쟁에서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과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군인, 사회주의에 심취한 농민 등 세력만 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남부군으로 재편돼 군 보급로와 관공서, 민가를 공격해 곳곳에서 밤낮 없는 격전이 벌어졌던 상황. 고향을 지키기 위해 20살의 자원의 전선에 나선 배용춘 씨에게 그날의 긴장과 불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참호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느 때 어떤 기습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항상 긴장 풀 수도 없고. 지리산에서 한평생을 산 황남순 씨의 마음에도 깊은 생채기가 여전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총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총소리가 다닥다닥 날 적에는 그 총소리에 사람이 맞아 죽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리 보다 함께 그냥 막 피를 토고 죽고 막. 그저 한 목숨 살기 위해 낮에는 국군에 밤에는 북한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선량한 주민들이 눈앞에서 쓰러져간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죽는 거 죄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 없어도 그냥 밥이 있다고 죽이고 그 사람들 말 들었다고 죽이고 그때 내가 어렸어도 그런 것은 다 알아. 극심했던 좌우 이념 대립과 게릴라전, 민간인의 무고한 죽음과 군경의 소탕작전까지 지리산과 순창 회문산, 장수 장안산 등 전라북도의 산하는 곳곳이 참혹한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이 대승을 거둔 격전지나 빨치산 은거지, 당시 생활상은 사실상 전시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규군 간의 전투는 거의 없고 좌우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지난 70년은 외면하고 피하고 묻어두는 금기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풀이 우거진 현장은 참전자들까지 대부분 한 맺힌 삶을 마감해 그 흔한 안내판 하나 변변치 않고 지금은 흔적조차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분 지역으로 보관 정리만 돼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에게 다수가 느끼지를 못하고 거기를 또 배우려고 참여하려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도내 한국전쟁 참상의 현장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이 잊혀진 역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치열한 이념 대립으로 특히 전쟁의 상흔이 깊습니다.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학살이 자행됐고 국가에 의한 희생도 적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변변한 수습책이 없다 보니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영무소 재소자들이 학살된 전주 황방산. 어둠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이 처참했던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게 하며 7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무기력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 살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던 사람, 여수 순천 사태와 제주 4.3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좌익 정치범들이 상당수입니다. 여기서 흙이라도 한 점 파다가 저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있는데 그 산소 옆에다 묻어갖고 같이 있게 그럼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전쟁이 터진 뒤 전라북도에서도 좌익 혹은 우익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이 군합발에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퇴각 이후에는 계속 토벌 작전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수복이 그만큼 늦어져요. 그 기간에 대량 민간인들의 희생이.
특히 좌익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어디인지 모르는 낯선 땅에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해는 지난해 황방산에서 발견된 34구가 전부. 이제라도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산이 7번이나 바뀌는 사이 학살 현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유해를 찾을 수 없게 된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진 산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유해 발굴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과거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한 데다 유해가 묻혀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장소는 전라북도에서 5곳. 하지만 전주 황방산을 제외하면 발굴 작업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해 수습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자 유해의 경우 국방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는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와 유족의 힘으로만 수습해야 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험한 산지에서 진행되는 유해 수습에 기술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황방산과 더불어 솔개제에서도 시굴 작업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형무소 재소자들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곡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수풀이 우거져 사람이 이동하기 힘들고 유해 발굴에 필요한 굴삭기도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해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지면서 우리의 아픈 현대사,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누구도 직시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전쟁 역사. 당시 참전 용사마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뒤늦은 평가에 기록마저도 희미해질 위기. 화해와 극복의 계기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참전 용사 부부에게 전쟁 70년 감사 메달이 전수됩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아내는 간호장교로 먼지투성이 전쟁터에서 만나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91세 노병은 아내의 손을 잡고 소리 죽여 흐느낍니다. 또다시 남북이 대결 국면에 접어든 현실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에 목청을 높입니다. 이제 핵전쟁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다 죽으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되겠습니다. 남원에서는 뒤늦은 수훈과 훈장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립니다. 한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던 고통의 역사는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골도 못 찾았고 그게 이거 훈장을 유골이다 하고 그 비서가 하나만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도내에 생존하는 6.25 참전 세대는 줄잡아 4천여 명.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육성 증언과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는 타임캡슐 사업이 보훈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노력. 하지만 국군이나 경찰 외에는 명확한 진상규명도 예우도 진행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단학살 피해자 위로와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은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 정전선언으로 휴전했을 뿐 70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면서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참전용사가 백발이 된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고 과거사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한국전쟁 70년은 가장 치열했던 전장의 상흔을 끌어안고도 지금껏 외면해온 도민들에게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
네, 6.25 70주년 하만희 전북대 명예교수 모시고 마무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한국전쟁 발발 70년 되는 날인데 아직 평가도 청산도 더디다는 생각입니다. 뭐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역사 인식의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좀 더디게 흘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선 보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전쟁의 참상, 특히 뭐 집단 학살 등의 상흔이 심각한데 여기에는 어떤 지리적, 이념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조선공산당 창당을 했던 김철수 씨라든가 이현상 씨 같은 아주 거물급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꾸준히 이런 그 조선공산당 운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이 지역의 엘리트들이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을 같이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6.25 직전에 전주 형무소에서 탈옥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 조직화되면서 지하 조직으로 숨어서 이제 보도연맹 사건과 연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6.25가 터지면서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서 치열한 그런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죠. 한국 전쟁의 평가는 많이 부진합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 우리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더 포용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아래서 그런 그 기록물들을 찾고 증언을 찾고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뭐 화해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네네, 그렇죠. 결국은 과거사를 들춰내는 데 있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2005년에 시작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건 아주 명칭도 좋고 실제 활동도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이라든가 그거의 평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동부보훈지청은 오늘 보훈회관에서 참전 용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쟁 70년을 맞아 역사적 의의의 재조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